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은 BMW 520i 럭셔리와 M 스포츠 모델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어떤 차량을 고르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20i 럭셔리와 M 스포츠 모델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중고차 매물을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사고 기준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20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면 2,980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부터 한번 내용 봐드리면 92,000km의 18년 모델, 등급은 럭셔리 모델이거든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사고 부터 봐드리면 92,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는 휀다 하나만 단순 교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골격적으로 다친 사고는 없기 때문에 연식 대비했을 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밑에 세부사항 보면 5월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BMW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이 없기 때문에 국산차 보신 것보다는 좀 쉽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 옵션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인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와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문 쪽으로 보면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고요. 프로토 에어컨과 열선 시트도 다 기본 사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으로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썬루프와 파워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해서 기본 옵션 사항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18년 모델에 92,000km, 주행거리가 살짝 많아서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10만 킬로 미만대에서 3천만 원 미만에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들은 3천만 원대가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3천만 원과 3,050 그리고 3,100만 원, 주행거리도 동일하며 연식도 위에 차량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위에 차량 먼저 보시고 뭐 실내 상태라든지 외관 상태 그리고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상태가 만약에 좋지가 않다 그러면 금액을 올려서 한 대 한 대씩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3천만 원 이상대의 차량들이 왜 비싼지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동일한 흰색 모델이고요. 아마 시트가 브라운색으로 들어가서 약간 금액대를 더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사고 이력을 보면 같은 93,000km에 렌트 이력이 오히려 있고 사고 교체 보면 휀다 본네트 지지 판넬, 오히려 위에 차량보다 사고 이력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시트 색상이 브라운색을 굳이 찾는 게 아니시라면 위에 차량을 보신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량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동일하고 실내가 브라운으로 들어갔다는 점, 옵션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사고부터 보면 렌트 이력이 있고 본네트와 휀다, 오히려 교체 이력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차량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3,100만 원에 97,000km, 주행거리가 가장 많고 차 내용을 봐드리면 이 차량도 결과적으로는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밖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이력 봐드리면 96,000km에 마찬가지로 렌트 이력이 있고 휀다 하나 단순 교체, 맨 위에 보셨던 차량하고 사고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3천만 원대에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시트만 브라운이 들어가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고 여부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맨 위에 차량이 가장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차량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대씩 가격을 올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3120에 87,000km, 연식은 1년 정도 더 좋아지는데요. 여기서 같은 럭셔리 모델의 18년 모델과 19년 모델의 차이점이 계기판이 하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8년 모델로 계기판을 봐드리면 보신 것처럼 18년 모델은 계기판이 테두리가 좀 들어가는 모델인 것 같고요. 19년 모델 같은 경우는 계기판을 보면 이 테두리 같은 게 없이 전체적인 전자계기판으로 들어간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차량의 내용을 봐드리면 사고부터 보면 87,000km에 렌트 이력 없고 사고 교체는 휀다 문짝, 본네트 이렇게 세 가지는 교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골격으로 다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5월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뭐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봐드리면 내부 옵션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실내가 좀 깔끔한지 이런 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형 색상 부분이 어떤 걸 찾냐에 따라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연식은 괜찮긴 한데요, 주행거리가 많이 짧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 여부도 좀 더 많고, 단지 계기판이 좀 틀려진다는 부분, 이런 부분 빼고는 크게 메리트성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차량은 3150에 77,000km.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인데요, 이 색상 자체가 많이 찾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더 짧아도 좀 금액대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내부 한번 봐드리면 실내는 브라운으로 들어가고요, 전반적인 옵션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실내가 어느 정도 깔끔한지, 그리고 외형 상태라든지 이런 거 보고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 나쁘지 않고요, 색상만 괜찮다고 하시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3190에 51,000km, 같은 18년 모델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40만원 정도 차이면 흰색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행거리도 더 짧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색상 자체가 흰색이 가장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3190, 40만원 정도 차이면 밑에 차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51,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이체 보면 뒤에 트렁크와 뒤에 백판넬, 뒤에 백판넬 때문에 사고 이력에서 유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차량이네요. 이 차량은 좀 아깝긴 합니다. 뒤에 같은 경우는 기계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주행거리가 5만 km에 색상이 흰색 모델인데도 뒤에 백판넬 사고 때문에 가격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주행거리와 색상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런 사고 여부를 알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고 여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구매자 입장에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엔진 쪽으로 기계적인 데미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뉴스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1회에 1,400만원 정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혔네요. 뒤에 백판넬 정도 사고면 좀 감안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보험 이력조에서 1,400 정도 잡힌 거는 조금 찜찜하긴 하네요. 근데 이 차량은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3190에 71,000km, 색상이 파란색 모델인데요, 위에 차량하고 또 비교가 되는데 가격은 70만원 정도 올라오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 단순 교체도 없다는 점, 위에 차량은 휀다 문자, 본네트 이런 식으로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짧아지고 사고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실 부분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년 4월에 출고가 됐지만 18년형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계기판이 18년형 모델과 동일하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봐드리면 사고는 완전 무사고이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내부는 검정 시트도 들어가고 옵션 자체는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라든지 전반적인 상태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이 조금이라도 좀 깔끔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19년 4월 출고에 18년형 모델로 나온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km대로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짧고요, 색상만 괜찮다고 하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3390에 56,000km, 같은 18년 모델인데요,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 올라온 이유가 색상이 흰색 모델이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55,000km에 렌트력 있고, 사고 교체는 휀다나 단순 교체는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오일 뉴스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우 쿼터 부분 판금, 쿼터 부분 판금은 뒤엔더 쪽 판금 이력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은 뭐 큰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내부는 검정 시트로 들어가고요, 전반적인 상태가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큰 이상 없이 뭐 깔끔한 내용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주행거리는 상당히 짧아졌고요, 다소 아쉬운 점이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흰색 매물에서 골격 사고 없이 주행거리 짧은 차량은 이게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3880에 2만 km, 연식은 18년 모델인데요, 주행거리는 상당히 짧고 좋은데 금액대가 거의 500 가까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3880과 3890 이렇게는 상태가 좋아도 가격이
너무 올라온 것 같아서 차라리 거의 3천 후반대까지 보면 차라리 M 스포츠 모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300만 원 정도 차이에 5만 7천 킬로, 이 차량도 주행거리가 짧고 연식이 20년 모델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이 3년이라 아직 올해 7월까지 보증 서비스도 남았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20년 모델에 계기판도 틀리고 주행거리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300 정도 차이면 차라리 M 스포츠 모델로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 스포츠 모델과 럭셔리하고 외형적인 디자인과 내부적인 차이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럭셔리에 보면 앞에 범버 쪽과 뒤쪽으로 보면 뒤에 범버와 마우라가 좀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휠이라든지 핸들 쪽 모양이 좀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 잘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차이면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틀려지고 신차 보증도 받을 수가 있고 주행거리도 많지 않기 때문에 3,800만 원대 이 두 대 차량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4,170에 57,000km 20년 모델, 이 차량을 한번 봐드리면 모델은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범퍼 쪽으로 디자인이 좀 틀리는 걸 볼 수가 있고, 뒤쪽으로도 보면 마우라와 뒷범퍼도 좀 디자인이 틀리며, 그리고 핸들을 보면 핸들 디자인도 좀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 정확히 아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M 스포츠 모델에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타일 자체가 약간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56,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보면 교체나 사고 같은 거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내부 옵션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계기판이 좀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도 좀 틀리다는 거, 이런 것도 잘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테 에어컨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디자인이 좀 틀리다는 점, 이런 것도 잘 비교해서 차량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인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약간씩 전반적인 디자인이 다 틀리다는 점, 이런 거는 감안해서 럭셔리와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모델에 신차 보증 남아있고 56,000km, 주행거리 많지 않고요. M 스포츠 모델에서는 가장 저렴한 금액대에 가장 좋은 흰색 모델이기 때문에 M 스포츠 모델에서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도 4,299만원에 33,000km, 같은 20년 모델의 M 스포츠 모델인데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주행거리는 짧아지긴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이 다음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색상도 흰색 모델이 더 좋습니다. 회색은 가격대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차량은 그냥 33,000km, 주행거리 짧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33,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봐드리면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시트 상태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이 거의 신차 수준인 것 같은데요. 아쉬운 점이 보증기간이 거의 끝난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내부라든지 전반적인 상태는 상당히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신차 보증은 다음 달 28일에 끝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워낙 짧기 때문에 차 상태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색상 부분과 금액이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신차 보증이 다음 달까지밖에 남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이 색상을 찾는 분이라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4,499만원에 55,000km 21년도 모델인데요. 주행거리는 좀 늘어나긴 했지만 색상이 검정색이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더 많아도 신차 보증도 남아있고 이 차량도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금액이 계속 올라간다는 점, 아마 연식 차이에서 21년도 모델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55,000km에 렌트를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차 피해 2번에 540 정도, 뭐 앞에 범버라든지 뒤에 범버, 수입차는 보험 처리하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봤을 때 교체력은 없어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한번 봐드리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브라운색으로 시트가 들어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전자계기판과 옵션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도 5만 킬로도 워낙 짧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 상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 주행거리가 살짝 많고 금액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검정색에 브라운 시트 들어가고 상태 좋은 차량으로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량들은 4680, 4690, 주행거리는 10,000km대, 그리고 21년도 모델인데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도요, 지금 럭셔리 등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점점 갈수록 신차 금액과 프로모션까지 생각하면 계속 차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계속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에 4천만 원대에서 이 중에서 좀 마음에 드시는 거를 찾아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BMW 520i 럭셔리 모델과 M 스포츠 모델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보신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보시는 화면에 차량 번호로 해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사고 이력부터 보험 이력 조회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BMW 520d M 스포츠 모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